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대학교 김주홍입니다. 저와 지성현 학생은 실내 구간을 사용한 배송 드론 비행로 안전평가 방법에 대해 연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일반적 안전평가와 실내 구간을 사용한 안전평가로 나눠 연구에 사용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에 대한 분석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배송 드론 또는 드론 택배 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 월마트 등에서는 극히 일부지만 드론 배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두 사진은 올해 나온 국내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좌측은 가파도에서 드론 택배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 우측은 성남에서 치킨, 피자 등 배달 음식과 여러 생필품을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성남은 야외 수영장을 중심으로 드론 유료 배송 서비스를 이번 달인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기사같이 드론 배송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드론 배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 즉 국토부의 주도하에 연구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물류 산업이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드론 배송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파도 같은 도서 지역은 차량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선박을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육지에서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서 도서 지역 주민들도 택배 지연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반대로 도서 지역 특산물을 육지로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 등 위험이 있는데 그런 드론 배송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이처럼 드론 택배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쳐야 할 길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드론 배송 관련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해당 기준이 안전한지 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여러 분야의 기준에 대해 적합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드론 배송로 설정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입니다. 저희는 드론 비행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 안전평가와 실내 구간을 활용한 안전평가로 구분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일반적 안전평가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론 비행로의 한 지점을 설정을 하고 실제 비행을 실시합니다. 각 목표 지점별로 정지 비행을 20회 실시하고 실제 비행 시에 고도와 좌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드론 위치는 GPS, 광학 장비 RTK 등 여러 장비를 활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고, 측정 장비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안전평가 신뢰도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도 오차와 수평 오차의 산출이 필요한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 오차는 실제 비행 시에 측정된 고도와 목표로 설정했던 고도 간의 차이가 되겠고, 수평 오차는 실제 비행 시 측정된 좌표와 목표 지점 좌표 간 2차원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 그림은 서울시청 인근의 한 좌표가 되겠는데, 만약 목표 비행 지점이 서울시청 상공의 5m라고 하면 실제 드론을 비행 후에 측정된 고도와 좌표를 이용해서 고도 오차와 수평 오차를 구하게 됩니다. 각 지점별로 20번씩 고도와 좌표를 측정하게 되면 고도 오차와 수평 오차가 총 20개씩 나오게 되겠죠. 이제 각 지점 오차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앞 슬라이드처럼 각 지점별 오차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한 후에는 해당 값들을 활용하여 일정한 폭을 갖춘 비행로에서 드론이 비행했을 때 비행로 이탈 확률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네, 누적 분포 함수를 활용해서 다음 식과 그리고 그래프처럼 오차가 마이너스 200보다 음의 값으로 초과할 확률, 그리고 200보다 양의 값으로 초과할 확률을 구해줍니다. 저희는 비행로의 고도 폭과 수평폭을 모두 2m, 2m로 설정을 했고, 이는 설정된 비행로보다 위, 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2m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네, 배송 드론 비행로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고도와 좌우폭 2m는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값이고, 폭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안전평가 방법을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각 지점별로 비행로 고도와 수평 이탈 확률을 모두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안전목표 수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충족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안전목표 수준을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설정을 했는데 비행로 이탈 확률이 해당 값보다 작으면 안전 기준을 충족했고 해당 값보다 크면 안전에 위배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비행로 이탈할 확률이니까 그렇겠죠. 네, 안전목표 수준을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설정한 배경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참고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배송 드론 비행로의 일반적 안전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항공에서 안전성 검증을 할 때 10의 마이너스 9제곱, 7제곱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저희가 드론 비행로 이탈 확률에 대한 안전 기준을 10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SMS를 활용을 했고 SMS는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심각도 부분에서 드론의 비행로 이탈은 저희가 경미한 마이너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구분 마이너는 구분 D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MS 위험평가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노란색 부분인 주의, 주황색 경계 부분은 위험 완화 조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는 위험 기준을 주의 단계 이상으로 정의했습니다. 아까 드론의 비행로 이탈은 위험 구분 D였죠. 여기서 발생 가능성이 3단계일 때 주의, 4, 5단계일 때 경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생 가능성 3단계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상일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상일 때를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뢰 구간을 사용한 안전평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드론 비행로에 대한 일반적 안전평가 방법을 연구할 때 예상되는 한계점이 명확했습니다. 데이터 표본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설정한 지점별 20회의 표본을 통해 계산한 고도 오차와 수평 오차의 신뢰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신뢰 구간을 사용한 안전평가입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전제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좀 보수적인 평가를 하자입니다. 네, 드론 비행 지점을 설정해서 실제 비행 후에 이제 데이터 측정, 그리고 고도 및 수평 오차 산출, 지점별 오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 산출까지는 앞서 소개드린 일반적 안전평가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출된 각 지점별 오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각각 99% 신뢰 구간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해줍니다. 그 후에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 각각 신뢰 구간이 이제 나올 텐데 해당 구간에서 최대값을 선정을 해줍니다. 네, 예를 들면 오차 평균의 신뢰 구간이 마이너스 60에서 30, 표준 편차 신뢰 구간이 10에서 30일 경우 오차 평균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0 그리고 30, 표준 편차는 30이 됩니다. 여기서 오차 평균의 최대값을 마이너스 60이나 30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이유는
네, 고도 오차가 마이너스 60일 경우에는 비행로 2m 아래로 이탈할 확률이 가장 클 것이고, 고도 오차가 30일 경우에는 비행로 2m 위로 이탈할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선정된 최대값들을 활용해서 비행로 이탈 확률을 구해줄 차례입니다. 여기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앞서 선정한 실내 구간의 최대값들을 기준으로 이제 넣어서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으로 드론의 비행로 이탈 확률을 우리가 설정한 안전목표 수준과 비교해서 안전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결과입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는 가상의 A 지점에서 실제 드론 비행을 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가 연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가상으로 설정한 데이터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 지점에서 고도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평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차는 통상 1m 이내의 값이 측정되기 때문에 단위는 센티미터를 설정을 했고요. 네,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 목표했던 고도인 5m보다 드론이 실제로는 평균 4.7cm 낮게 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총 10개의 지점의 가상 데이터를 통해 일반적 안전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 지점별 고도 오차와 수평 오차의 평균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에 해당 값들을 통해 고도 폭 2m, 좌우 너비 폭 2m의 드론 비행로에서 이탈 확률을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는 파란색 박스의 값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값들이 저희가 설정한 안전목표 수준인 10의 마이너스 6제곱 미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 안전평가로 진행했을 때 고도 및 수평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구간을 사용해 보수적 드론 비행로 안전평가를 한 방법입니다. 고도와 수평 오차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해 99% 실내 구간을 구해서 검정색 굵은 글씨의 최대값을 선정을 했고, 해당 최대값들을 통해 비행로 고도 이탈 그리고 수평 이탈 확률을 구했습니다. 네, 이전에 사용했던 일반적 안전평가 방법과 다르게 일부가 붉은색 글씨로 표시된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6제곱인 안전목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제시한 기준을 통해 보았을 때 해석해보면 비행로 고도폭 2m는 일부 드론에게는 위험성이 있다, 또는 일부 드론은 비행로의 고도폭 2m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내 구간을 활용해서 비행로 고도와 수평폭만 3m로 변경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하게 보수적 평가를 했지만 폭 3m의 경우 모두 저희가 설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의 설정은 안전과 효율 간의 적절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게 되면 드론의 고성능 요구에 따라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고, 효율에 과한 중점을 두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추후 실제 비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안전평가를 실시해보고 비행로 폭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입니다. 본 연구는 배송 드론 비행로에 대한 안전평가 방법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도 적은 표본 보안을 위해 실내 구간 사용을 해서 드론 비행로에 대한 보수적 안전평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한 방법이 실내 구간 내에서 오차 최대값들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좀 과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한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수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연구 방향으로는 현 연구는 방법론 중심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설정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 비행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저희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해서 검증하고 보완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강풍 등 다양한 기상 상황과 정지 비행뿐만이 아니라 이동 시에서의 환경도 고려해서 안전평가 방법을 연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